아줌마, 여기 좀 닦아요. 손 느린 사람 보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 며느리가 친구들 앞에서 내게 던진 그 말. 그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새벽 6시 명동 상가 건물 명진빌딩 1층 로비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들고 유리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스프레이를 뿌리고 천으로 문지르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72의 나이,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이 건물은 제 것이었습니다. 옆 건물 명진이차도 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건물을 오가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만 관리소장 김 실장과 몇몇 오래된 임차인들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숨겼냐고요? 며느리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은 변하니까요. 저는 며느리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 1층 카페 브런치 엔조이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창가 자리에는 며느리 혜진이 친구 3명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명품 가방 4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녀들은 핸드폰으로 가방을 찍으며 키득거렸습니다. 저는 카페 앞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며 귀는 자연스럽게 카페 안대화를 들었습니다. 언니, 이거 이번 시즌 신상이지? 진짜 예쁘다. 응, 백화점에서 예약해서 샀어. 이거 구하기 엄청 힘들었거든.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어조였습니다. 와, 부러워. 언니 남편분 돈 잘 버시나 봐? 뭐? 그냥 중소기업 부장인데 뭐. 그래도 내가 살림 알뜰하게 하니까. 알뜰하게.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혜진이 쓰는 돈의 절반은 제가 아들 몰래 보태주는 거였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아들이 걱정할까봐 명절 때마다 용돈 봉투에 100만 원씩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걸 자기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저기 청소하시는 분, 시어머니 아니야? 친구 중 한 명이 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순간 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시어머니세요. 여기서 일하시나 봐? 대단하시다. 그 나이에도 일하시고. 혜진은 커피잔을 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뭐, 평생 청소부로 사셨어요. 젊을 때부터 그랬대요. 일하는 게 몸에 배신 거죠. 청소부로 살았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25부터 대기업 건물 청소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9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은 돈으로 건물을 샀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45에, 두 번째 건물은 50에, 청소부였지만 결국 건물주가 됐습니다. 그 사실을 며느리는 모릅니다. 오후 2시 저는 2층 관리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김 실장이 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까 며느님이 또 그러시던데요. 들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번엔 좀 심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녹차였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김 실장. 네, 사장님. 이번 주 금요일 임차인 전체 회의 소집해요. 김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제 그만 참으려고요. 저녁 6시 아들 민호의 집 앞에 섰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32평. 이 집도 제가 사준 집이었습니다. 전세금 전액을 제가 보탰지만 혜진은 그것도 모릅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민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혜진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시선도 주지 않고 그냥 TV만 봤습니다. 혜진아, 어머니 오셨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혜진은 네라는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가져온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밑반찬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많이 만들어 오셨어요. 고마워요. 민호가 고마워했지만 혜진은 끝까지 거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나서며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금요일 저녁 7시에 명진빌딩 2층 회의실로 와라. 혜진이도 데리고 와. 무슨 일이세요? 가면 알게 될 거야. 밤 10시 명진빌딩 옥상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 월세 수입 2,800만 원. 두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이었습니다. 평생을 아껴 살았습니다. 하루 3,000원짜리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고 옷은 시장에서 10,000원짜리를 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건물을 샀습니다. 왜요?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손주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가난한 청소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시합니다. 이제는 보여줘야겠어. 진짜 가진 사람이 누군지. 금요일 아침 명진빌딩 전체 임차인에게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임차인 긴급회의 소집. 금요일 오후 7시 2층 회의실. 필히 참석 바랍니다. 그 문자를 받은 며느리 혜진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누군데? 청소하던 아줌마가 전달하나? 하지만 그날 저녁 회의실 단상에 제가 서 있는 모습을 본 순간 혜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요일 오후 며느리 혜진이 다시 카페 브런치 엔조이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친구가 5명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창가 자리를 차지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웃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브런치 메뉴들과 명품 가방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1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창문을 통해 카페 안을 슬쩍 봤습니다. 혜진이 뭔가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언니들 있잖아. 나 곧 1층에 카페 확장할 거야. 지금 옆 공간 비었잖아. 거기랑 합쳐서 엄청 크게 만들 거야. 헐, 대박. 그럼 사장님 되는 거야? 응. 남편이 계약 진행 중이래. 곧 오픈할 거야. 계약 진행 중. 저는 걸레질을 멈췄습니다. 그 공간은 제가 아직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요청은 했지만 최종 결정은 보류 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를 좀 더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혜진은 이미 확정된 것처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진이 창밖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귓속말을 하더니 다 같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걸레를 들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줌마. 혜진이 카페 문을 열고 저를 불렀습니다. 네. 여기 좀 닦아요. 아까 누가 음료 쏟고 갔나 봐. 바닥이 끈적끈적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닥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의 테이블 주변을 청소하는 동안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일 열심히 하시네. 그러게. 저 나이에도 저렇게 일하시니 대단하긴 해.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뭐,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손 느린 사람 보면 진짜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 뭐라 하기도 그렇고. 손 느린 사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청소를 끝내고 일어섰습니다.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다 닦았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혜진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친구들과 계속 떠들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 순간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층 서점 사장 이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이 건물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었습니다. 저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이 선생은 제가 진짜 건물주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테이블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에는 불쾌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오후 4시 2층 관리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그는 일어나 자리를 권했습니다. 사장님, 아까 카페에서 봤어요. 너무하시네요. 며느님이 어떻게 사장님한테.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요일 회의 준비는 다 됐습니다. 임차인 전원에게 문자 발송했고요. 회의실도 예약했습니다. CCTV 영상은요? 편집 완료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며느님이 사장님께 신뢰되는 장면들 모았습니다. 김 실장이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던 장면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고개도 돌리지 않던 장면, 친구들과 제 뒷담화를 하던 장면, 오늘 카페에서 손 느리다고 하던 장면, 영상을 보며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대하기 시작한 게. 결혼 초에는 그래도 예의를 지켰습니다. 어머니하고 불렀고 명절에는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변했습니다. 제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걸 보고, 제가 청소 일을 하는 걸 보고 며느리는 저를 가난한 시어머니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호야, 금요일 회의에 혜진이랑 꼭 와야 한다. 어머니, 무슨 회의예요? 가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민호야. 네. 어머니 말 잘 들어서 고마웠어. 그동안 비밀 지켜줘서.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이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가 어머니한테 신뢰가 많았죠? 응. 죄송해요. 제가 잘 타일렀어야 하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안 돼.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혜진이 또다시 카페에 왔습니다. 이번엔 친구들과 함께 핸드폰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곧 오픈할 카페 자리를 구경 왔어요. 핸드폰을 들고 카페 안을 찍으며 혜진은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여기 보이죠? 저 옆 공간이랑 합쳐서 엄청 큰 카페 만들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저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라이브 방송 화면에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대박이다. 부러워요. 사장님 되시는 거예요? 혜진은 댓글을 읽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때 혜진이 창밖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를 제게 돌렸습니다. 아, 여기 청소하시는 분 계시네요. 이 건물 관리 정말 깨끗해요.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고생 많으시겠어요. 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 오셔서 청소하세요. 나이 드신 분인데 일 열심히 하시긴 해요.
나이 드신 분. 저는 걸레를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파트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았을까? 며느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면 아들을 위해서?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존중은 돈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걸. 금요일 오후 6시 저는 명진빌딩 2층 대회의실을 점검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에는 의자 40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앞쪽 단상에는 마이크와 프로젝터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노트북을 연결하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사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영상은요? 확인했습니다. 음향도 문제 없고요.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아봤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긴장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오늘 밤으로 끝날 것 같아서, 아니, 이미 끝난 건지도 모릅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김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오후 6시 반, 임차인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층 카페 브런치 엔조이 사장, 3층 서점 이 선생, 4층 학원 원장, 5층 세무사 사무소 대표, 모두 이 건물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으신가 봐요? 네,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임차인들은 자리에 앉으며 수군거렸습니다. 누구도 오늘 회의의 진짜 목적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과 이 선생만 빼고요. 오후 6시 50분 아들 민호가 며느리 혜진과 함께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혜진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짙은 화장이 되어 있었고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회의실 안을 둘러보던 혜진의 시선이 단상에 선 저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기? 민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뒤쪽 빈자리로 아내를 이끌었습니다. 혜진은 자리에 앉으며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당혹감과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단상에 서 있을까? 왜 건물주 회의에 청소부가 저기 있을까? 아직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후 7시 정각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참석 인원 32명. 건물의 모든 임차인과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급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이 명진 빌딩과 옆 명진 2차 건물의 소유주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임차인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누군가는 네 하고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뒤쪽에 앉은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청소하는 분으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그건 제가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건물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모신 이유는 최근 특정인의 반복적이고 심각한 무례함으로 인해 건물 분위기가 해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저는 김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프로젝터 화면이 켜졌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 일주일 전 복도. 혜진이 친구들과 걸어가다가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장면. 두 번째 장면 사흘 전 카페. 혜진이 친구들에게 평생 청소부로 사셨어요 라고 말하는 장면. 세 번째 장면 이틀 전 복도. 혜진이 손 느린 사람 보면 스트레스 받아라고 말하는 장면. 네 번째 장면 어제 카페. 혜진이 핸드폰 라이브 방송으로 저를 찍으며 나이 드신 분이라고 말하는 장면.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몇 임차인들은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봤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3층 이 선생은 팔짱을 끼고 차갑게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화면에 나온 사람은 제 며느리입니다. 혜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건물 주신 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은 붉어졌고 눈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몰랐으면 괜찮습니까? 네. 건물주인 줄 몰랐으면 사람을 무시해도 괜찮습니까? 혜진은 입을 벙긋거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건물주든 청소부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며느리분은 저를 청소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임차인들의 시선이 모두 혜진에게 쏠렸습니다. 1층 카페 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 장면 몇 번 봤어요. 며느님이 사장님한테 정말 무례하게 대하시더라고요. 4층 학원 원장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시고. 혜진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건 며느리를 공개적으로 창피 주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건물 안에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선 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아직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명진빌딩 6층 건물주 사무실 순자 부동산 관리는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왔고 책상 위에는 두 건물의 관리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건물 준공 당시 사진과 임대차 계약서들이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며느리 혜진과 아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어제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많이 울었나 봅니다. 민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제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혜진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카페 확장 계약서요. 네. 민호가 한 달 전에 요청한 건입니다. 현재 카페 옆 공간 120평 방미터를 추가 임대해서 카페를 확장하겠다는 내용이죠. 혜진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럼 승인해 주시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취소입니다. 네.
이 계약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졌습니다. 왜요? 남편이 신청한 건데. 며느리분, 제가 왜 이 계약을 보류했는지 아십니까?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태도를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건물주가 저라는 걸 모를 때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무시했고 친구들 앞에서 조롱했고 심지어 SNS에까지 올렸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뭔지 아십니까? 혜진이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대치동 아파트 전세 계약서입니다. 당신들이 사는 그 집이요. 혜진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전세금 4억 5천, 그중 3억은 제가 냈습니다. 민호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요. 혜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몰랐어요. 알겠죠. 그 외에도 명절 때마다 드린 용돈, 생활비 보조, 차 할부금까지 지난 5년간 제가 당신네 가정에 지원한 돈이 총 6억 2천만 원입니다. 서류를 넘기며 저는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보며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걸 다 어머니가, 네, 다 제가 했습니다. 청소부 시어머니가요.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혜진이한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서. 민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머니 부탁을 들어준 거잖아. 며느리한테 내가 건물주라는 걸 비밀로 하라고 한 건 나였어. 하지만 괜찮아. 나도 알고 싶었어. 혜진이가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를 존중하는 건지. 혜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아직도 모르고 있어. 네. 문제는 내가 건물주라서가 아니야. 문제는 내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25부터 청소 일을 했어. 대기업 건물, 백화점, 호텔, 온갖 곳을 다 다녔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집에 들어왔어. 혜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시했어. 청소부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닦은 바닥에 일부러 침을 뱉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내 앞에서 코를 풀고 휴지를 던지기도 했어. 하지만 나는 참았어. 화내지도 않았어. 그냥 묵묵히 일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건물을 샀어. 저는 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청소부로 시작했지만 건물주가 됐어요. 근데 당신은 뭐예요? 건물주 며느리라고 거들먹거리지만 정작 당신이 가진 게 뭐예요?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 신용카드 내역이에요. 어떻게 그걸? 민호가 가족카드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주카드가 민호 명의니까 제가 조회할 수 있었어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지난달 카드 사용액 680만 원, 그중 명품 가방 300만 원, 명품 의류 200만 원, 고급 레스토랑 150만 원. 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호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 새우 450만 원이야. 카드값만으로도 민호 월급의 150%를 쓴 거야. 그건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관리가 아니라 허영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도 없으면서 있는 척했어요. 명품을 사고 SNS에 올리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면서
마치 부자인 척했죠. 근데 그 돈은 다 남편 빚이었어요. 민호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빚이 있어요? 응.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 카드 대출 1천만 원, 총 3천만 원. 민호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그걸 알고 있었어?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당신이 화낼 것 같아서. 민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3천만 원 입금 확인증이에요. 네. 민호 빚 3천만 원, 제가 다 갚았어요. 어젯밤에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호야, 괜찮아.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신들 스스로 살아가세요. 제 도움 없이.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치동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나르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나르고 혜진은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는 다크서클로 검었습니다. 민호는 차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너무 가혹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했어. 혜진과 민호가 이사한 곳은 노원구 월세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 15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민호가 퇴근 후 원룸에 들어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진은 부엌 한쪽에 앉아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라면이야? 응. 돈 아껴야 하잖아. 짧은 대화. 예전 같으면 배달 음식을 시켰을 텐데 이제는 라면이 전부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호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며 그를 쳐다봤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민호 씨, 잠시 부장님 방으로 오시겠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부장실에 들어서자 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 씨, 앉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민호 씨 가정사에 대한 소문이 회사에 돌고 있습니다. 소문이요? 부인분이 시어머님을 학대했다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학대가 아니라. 민호 씨, 저도 민호 씨를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가족 중심 기업 문화를 추구하는데. 부장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번 승진 심사에서 민호 씨는 제외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결정이에요. 민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을 준비한 승진이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은 언제일지 몰랐습니다. 저녁 민호는 원룸에 돌아와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승진, 안 됐어.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우리 일 때문에 회사에 소문이 났대. 내가 엄마한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탓이네.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니야. 아니야. 내 탓 맞아. 내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안 했으면. 혜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안아주려 했지만 혜진은 밀어냈습니다. 날 만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칠 후 혜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은주였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였습니다. 은주야,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 혜진아, 미안한데. 왜? 우리 모임에 당분간 나오지 말아줄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들 내 소문 알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다며? 솔직히 우리도 부담스러워. 은주야, 그건 미안해.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진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혜진은 명진빌딩 앞을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였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시어머니가 청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세로 같은 도구를 들고 묵묵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혜진은 숨어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건물 주인인데도 청소를 하시네. 저렇게 겸손하게 사시는데 나는 뭐 했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청소 아르바이트 구인, 노원구 알바, 시급 높은 일자리. 화면을 보며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일해야 해. 민호한테만 의존할 수 없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평생 하셨던 일을 나도 해봐야겠어. 월요일 아침 혜진은 청소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청소 아르바이트 구인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네, 경력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나이는요? 38이요. 일단 면접 보러 오세요. 내일 오전 10시. 전화를 끊고 혜진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운 손. 네일아트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청소를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혜진은 청소업체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장은 50대 여자였습니다. 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청소일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힘들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오전 10시까지 일해요. 시급은 10,000원이고. 할 수 있어요. 사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혜진을 봤습니다. 손 좀 보여주세요. 혜진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장이 혜진의 손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손으로 청소해요? 물 닿으면 다 트고 거칠어질 텐데.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청소일 하려고 해요?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청소일을 무시했거든요. 이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싶어요. 사장은 혜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혜진은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눈꺼풀은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옆에서 민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청소업체에서 지급받은 작업복이었습니다. 네이비색 바지에 회색 티셔츠, 그리고 낡은 운동화.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히 묶은 머리, 수수한 옷차림. 이게 나인가? 새벽 5시 청소업체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청소 아줌마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였고 혜진이 가장 젊었습니다. 조 팀장이라는 50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신입이죠? 이혜진 씨? 네. 오늘은 저 따라다니면서 배워요. 청소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의 계단과 복도를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조 팀장이 청소 도구를 건넸습니다. 여기 걸레랑 스프레이. 계단 난간부터 닦아요. 혜진은 걸레를 들고
계단 난간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닦기만 하면 되잖아. 하지만 10분이 지나자 손목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20분이 지나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숨이 찼습니다. 팀장님, 잠깐 쉬어도 될까요? 아직 1층밖에 안 닦았어요. 20층까지 가야 해요. 네. 2시간 후 20층까지 다 닦았습니다.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손은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는 펴지지 않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조 팀장이 물을 건넸습니다. 처음이라 그래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져요. 이게 매일이에요? 네, 매일. 주말 빼고. 혜진은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일을 평생 하셨어. 25부터 70까지. 45년. 어떻게? 오전 10시 일이 끝났습니다. 혜진은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민호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 거칠어진 손, 물집이 잡힌 손바닥. 이게 정말 나인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손으로 돈을 벌었다는 뿌듯함. 처음으로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했습니다.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손톱은 깨졌습니다. 네일아트는 다 벗겨졌고 손바닥은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청소를 하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기, 혜진이 아니야? 돌아보니 예전 친구 은주와 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은 그들은 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헐, 진짜 혜진이네. 너, 청소해. 혜진은 걸레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응, 대박. 언제부터? 얼마 안 됐어. 은주와 미선은 서로를 쳐다보며 키득거렸습니다. 야, 너 명품 가방은 다 어디 갔어? 팔았어. 헐, 왜? 필요 없어서. 미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때 내가 뭘 했어. 시어머니한테 잘하라고 했잖아. 근데 넌 무시하고. 맞아. 자업자득이지 뭐.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은주와 미선은 몇 마디 더 비웃다가 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원룸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SNS 계정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올렸던 게시물들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 자랑, 고급 레스토랑 사진, 친구들과의 모임. 모두 허세였습니다. 가지지도 못한 것을 가진 척했던 시간들. 혜진은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의 첫 월급이 나왔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140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카드로 쓰던 돈의 4분의 1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뿌듯했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저녁 혜진은 민호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내 첫 월급이야. 민호는 통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이 돈으로 우리 생활비 보태자. 혜진아, 미안해. 그동안 내가 당신 월급만 축냈잖아. 이제는 내가 벌 차례야. 민호는 혜진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많이 변한 것 같아. 응, 나도 느껴. 어느 토요일 오후 혜진은
명진 빌딩 앞을 또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창문을 닫고 계셨습니다. 혜진은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혜진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혜진이? 네. 시어머니는 혜진의 손을 보셨습니다. 거칠어진 손,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넌 청소일하니? 네. 한 달 됐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이걸 평생 하셨잖아요. 혜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했던 거 평생 후회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 혜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화요일 저녁 7시 혜진과 민호는 시어머니의 작은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빌라 3층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좁은 계단, 삐걱거리는 문. 혜진은 처음 이곳에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작은 곳에서 사신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들어와라. 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작은 밥상 위에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앉아라. 밥 먹자. 식사를 하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혜진은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소박하게 사시는 분이 건물 2채를 가지고 계시다니.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습니다. 민호야, 혜진아.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어. 두 사람은 긴장하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뭔데요? 명진 빌딩 등기부등본이야. 시어머니는 서류를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 건물 너희한테 물려줄까 해. 혜진과 민호는 동시에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72이야. 건물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민호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받아라.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시어머니는 혜진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혜진아, 너 청소일 계속할 거지? 네. 좋아. 그럼 이 건물도 내가 직접 청소해라. 네. 건물주가 됐다고 해서 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나처럼 직접 청소하고 직접 관리해라. 혜진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겸손을 잊지 말라는 거야. 돈이 있어도 지위가 있어도 사람은 겸손해야 해.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너한테 이걸 물려주고 싶지 않아. 내가 날 무시했던 거 다 기억해. 혜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너 요즘 변한 것 같더라. 청소일하면서 내 눈빛이 달라졌어. 예전처럼 교만하지 않고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어머니,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마지막 기회야. 시어머니는 서류를 민호에게 건네셨습니다. 민호야, 이 건물은 내 명의로 할 거야.
하지만 실제로 관리하는 건 혜진이가 해야 해. 어머니, 그리고 혜진아. 네. 건물 월세 수입이 한 달에 2,800만 원이야. 그중 절반은 저축해라. 나머지 절반으로 생활하고. 네. 돈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쓰지 마. 검소하게 살아라. 그게 진짜 부자야.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서랍을 열어 낡은 공책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공책이요? 내 가계부야. 25부터 지금까지 쓴 거야. 시어머니는 공책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빼곡한 글씨로 적힌 수입과 지출 내역들, 하루에 3,000원씩 쓴 식비, 버스비 1,000원, 전기세 15,000원, 한 푼 한 푼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았어. 45년 동안. 그래서 건물을 살 수 있었어. 혜진은 공책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라. 그리고 읽어봐라. 검소가 뭔지 알게 될 거야. 시어머니는 혜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칠어진 혜진의 손을 보시며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 네. 이 손으로 건물을 지켜라. 땀 흘려서 번 돈의 소중함을 잊지 마라.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시어머니는 혜진을 안아주셨습니다. 혜진은 시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진빌딩 1층 로비는 여전히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청소하는 사람은 이제 혜진이었습니다. 새벽 6시 혜진은 청소 도구를 들고 로비를 닦았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옷 대신 작업복을 입고 명품 가방 대신 청소 도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은 완전히 거칠어졌고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오전 9시 관리사무실에서 김 실장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실장님. 요즘 건물 관리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임차인들도 다들 만족해 하시고. 다행이에요. 더 열심히 해야죠. 김 실장은 혜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교만했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시어머니보다 더 겸손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층 서점 이 선생이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선생님. 다음 달에 서점 계약 갱신인데 월세 조정이 가능할까요? 혜진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건물에서 벌써 10년 넘게 계시잖아요. 월세 올리지 않을게요. 그대로 유지하시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오래 함께 해주셔서. 이 선생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전의 혜진이라면 월세를 올렸을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사람이 먼저고 돈은 그 다음이라는 것을. 저녁 6시 민호가 건물로 찾아왔습니다. 여보, 일 끝났어? 응. 방금 끝났어. 오늘 저녁은 내가 만들게. 집에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예전처럼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집에서 직접 만든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혜진아. 무슨 일이야? 아니요, 그냥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잘 주무세요. 너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차갑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정말 친딸에게 하는 것처럼 다정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명진빌딩뿐만 아니라 명진 2차 건물도 직접 관리했습니다. 매일 새벽 청소하고
임차인들과 소통하고 건물 곳곳을 점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건물을 방문하셨습니다. 혜진은 로비를 청소하다가 시어머니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건물 좀 보러 왔어. 시어머니는 로비를 둘러보셨습니다. 깨끗한 바닥, 반짝이는 창문, 정돈된 화분들. 잘하고 있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혜진아, 너 정말 많이 변했어. 어머니 덕분이에요. 시어머니는 혜진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 손 봐. 내 손이랑 똑같네. 두 사람의 손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둘 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아름다웠습니다. 노동의 손이었습니다. 오후 4시 시어머니와 혜진은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쁘지? 네, 정말이요. 이 건물들이 다 누군가의 땀으로 세워진 거야. 청소부, 경비원, 건설 노동자. 그 사람들이 이 도시를 만든 거지. 네. 혜진아, 절대 잊지 마라.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돈이 있어도 지위가 있어도. 명심할게요, 어머니. 저녁 혜진은 원룸이 아닌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건물 수입으로 대치동은 아니지만 깨끗한 중형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가구는 중고로 샀고 옷은 합리적인 가격의 것을 샀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실용적인 가방을 들었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가르침대로 2년이 지났습니다. 혜진과 민호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겸손이라는 뜻의 겸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녀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어머니, 아기 이름 겸하예요. 겸손의 겸자요. 좋은 이름이다.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겸아야, 할머니가 가르쳐 줄 거야.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5년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매일 건물을 청소했습니다. 이제는 건물이 새 채로 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건물을 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혜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여전히 새벽에 청소하고,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명진 빌딩 앞에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와, 이 건물 대박이다. 여기 건물주 부러워. 혜진은 그 옆을 지나가며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혜진을 힐끗 보고는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나이에도 청소하네. 힘들겠다. 혜진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의 나였구나. 혜진은 로비로 들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야. 저녁 혜진은 시어머니, 민호, 그리고 5살 딸 겸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겸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매일 청소해? 혜진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배웠거든. 일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래. 그럼 나도 나중에 청소할 거야. 모두가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녀를 안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겸아야. 할머니가 평생 가르쳐 줄게.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그날 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에 나는 명품 가방을 들고 허세를 부렸지.
하지만 지금의 나는 청소 도구를 들고 땀 흘려 일해.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진짜 가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니까. 진짜 부자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진짜 부자가 됐어.